자, 이번 시간 2장 입주자 등의 관리 입주자 관리 등에 관련해서 페이지 160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은 입주자 관리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페이지 160페이지 관련 내용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죠. 일단 페이지 160페이지 나와 있는 입주자 관리 등에 보면 1절에 입주자 대비 회의다 해서 관련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정도만 한번 확인하는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단 160페이지 입주자 대비 회의 등 관련 입주자 대비 회의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 어떤 입주자회의는 뭐냐 해서 이때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았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양가로 1번에 자, 공동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그래서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 시기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입주자 등이 사업초체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구성하게 됐냐면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을 하는 입주자회의를 구성한다. 그래서 구성은 이 관리 요구를 받은 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하나 잠깐 확인할 것은 관리 요구를 받았다면 그 관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입주회의를 구성할 거냐. 그래서 개월 정도만 간단하게 하나 해서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1번 정리하고 자, 2번 그럼 일단은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하게 되는데 2번에 가보면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최소 출발은 몇 명으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4명이라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이하 이거를 누구라 하되 이거를 동별 대표자다. 그래서 동별 대표를 구성합니까? 네. 일단 여기서 하나 볼 것은 그러면 이 선거구입니다. 해서 그러면 지금 선거구는 지금 지금 이 법에서 몇 가지를 제시해 줬냐면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그리고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선거구는 지금 보니까 법에서는 보면 선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일단 세 가지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개 이상의 동으로 묶거나 그래서 동이 이제 보시면 동이 주택단 여러 개 동이 있을 수 있게 주택단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동들이 쭉 해서 있을 건데 이렇게 일 건데 좀 일단 여러 개 동이 있다고 할 때는 2개 동 이상. 그래서 선거구는 보시면 이 하나의 선거를 동을 2개 동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동을 했을 때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그래서 일단 여기서 동으로 묶어서 이거를 이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지는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에 세 번째 줄이죠. 통로나 층별로 통로란 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는 통로란 것은 여러 개 통로가 있겠죠.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통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두 개 통로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여기서 동별 대표 후보자가 여기 출마하면 여기서 선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층별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특정 동이 있다면 이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층 하나의 선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구는 이렇게 이 동으로 묶거나 또는 통로나 뭐로 층별로 묶을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럼 일단 선거구는 이와 같은 선거구는 이제 보시면 법에서 이거 선거구는 이 여러 개 선거구 이제 보면 이와 같은 이 세 개 중에 동이나 그 다음에 통로나 층별로 묶었을 때 이 중에 어느 방법이 나을 거는 뭘로 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선거구는 그래서 법으로 이 중에 이 안을 제시하고 선거구는 뭐에 따라 정하라고 그랬냐면 해당 공동체의 뭐에 따라서 관리 규약이죠. 그래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를 정할 수 있다 해서 양가로 2번 구성 시기 등 잠깐 하나 정리했고 자, 그럼 일단은 이 선거, 이 중에 뭘로 정할 거냐, 그 해당 공동 관리규약을 정했다고 하면 이제, 그럼 이 정한 선거구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방금 봤던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지문에, 동별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양가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자, 동별 대표자 자격은 해서 지문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줄에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일단은 그럼 여기 이제 하나 볼 것은 동별 대표자입니다. 자,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해서 이 동별 대표자인데, 이때 동별 대표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이때는 누구 중에 선출할 수 있냐면 입주자 중에. 그래서 그럼 결국 동별 대표자에 대한 이 피해선거권은 누구는 주지 않고 있더라. 법에서 사용자는 주지 않고 있다. 누구 중에 선출하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입주자 중. 그래서 입주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그럼 입주자라고 해서 모두 되는 건 아니고 플러스 법에서는 보면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래서 자,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기억반. 그럼 일단 여기는 이제 보시면 자격 요건만 잠깐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격 요건은 잠깐 보시면 첫 번째 기억에 여기는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몇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되냐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누구? 입주자이어야 된다는 것. 기억번 하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억번만 여기는 아니고요. 기억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에다 플러스 두 번째가 여기는 해당 선거구에 뭘 맞추고 있더라? 주민등록을. 그래서 여기는 해당 선거구. 그래서 선거구. 일단 이 주택단지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이 주택단지 예를 들어 이 하나의 주택단지 이걸 하나의 주택단지로 봤을 때 이 주택단지 내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되지만 또 어디더라? 이거를 동으로 묶어도 이 선거구에 뭐 하고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가지 요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누구를 선출합니까?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고 동그라미 2번 범죄 경적 조회 등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의하실 것은 그러면 지금 봤던 대로 일단 자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 일단은 동별 대표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됩니까? 첫 번째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 선출하는데 입주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입주자면 동별 대표 나올 수 있는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여기는 지금 이와 같은 방가로 1, 방가로 2에 해당되는 요건만 갖추면 이때는 바로 될 수 있냐?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 중에서 이역의 방가로 2, 방금 봤던 이 방가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입주자 중에 선출하는데 하나를 더 보자는 것은 이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를 법에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이와 같은 1, 2에 따른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되어야 되지. 만약에 이 방가로 1과 방가로 2에 해당되는 자격에 해당된 입주자라고 해서 모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 2에 해당되는 이 해당 요건에 플러스 뭐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된 자들로 누구를 선출하게 돼 있다.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을 전부를 정리하지 않았지만 우측에 보면 161페이지 지문의 3번에 지금 3번을 보시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 결격 사유에 이 결격 사유 해당이 되지 않아도 만약에 1과 2에 해당되는 이 자격을 이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제 법에서는 이제 일단 그중 일부만 정리해 놨는데 기억,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서부터 마지막 미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서 여기 이제 그중 일부를 정리해 놨지만 이제 이거는 다음
이 기본 과정 총 나머지까지 쭉 정리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전부라기보다는 그중 일부 해서 1, 2에 해당되는 자격이 이 요건 플러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로 누굴 선출합니까?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3번 정도 정리하시고 자 밑에는 나머지 4번 5번 한번 잠깐 읽어보시는 부분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6번 임기 등에서만 잠깐 하나 보죠. 임기 등에서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정리해서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결격 사유 등까지 확인해 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선출이 됐다면 이 동별 대표 임기에 관한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지문 정리하면 자 마지막 지문의 6번에서 기억 임기는 몇 년으로 하더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임기에 관한 부분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2년으로 합니까? 네, 니은. 자, 그러면 2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고요. 한 번만 뭐 할 수 있다?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답니다. 네, 중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임기가 이 임기 중에 누구 사퇴한 사람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선출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서 임기가 6개월 미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4년까지밖에 할 수 없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한 번만 이 횟수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궐선거죠. 그래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 임기가 몇 개월 미만이라면 그때는 여기는 6개월 미만. 그래서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때는 이 한 번만을 횟수에 포함한다나 이때는 이 한 번을 횟수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간단하게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한다는 것은 최대 일단은 4년까지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보궐선거로 선출됐던 그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기존의 이 선출된 임기가 몇 개월 6개월 미만이기 때는 이 한 번만으로 횟수에 포함한다는 이때는 포함하지를 않는다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죠. 이 정도만 간단한 입자표현은 간단하게 좀 어느 형태로 구성이 되는가 그 구성원에 관련된 부분은 간단히 이 정도에서 하나 입조자 대표 회의 정리를 하실까요? 자 1절 그리기에서 입자표현 하나 정리하고 관리규약입니다. 네, 관리규약은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관리규약도 이제 보시면 용어상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관리규약도 이제 보면 법에서 이와 같은 규약을 관리규약이다 그래서 지문 1번. 자, 관리규약은 공동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규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관리규약은 법에 이와 같은 등등등에 따라 그를 자치규약이다라고 했어요. 자치규약이다. 자, 그럼 일단은 자치규약이라는 걸 스스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등에 따른 자치규약이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는 걸 말하는데 그럼 실제 이제 관리규약을 하더라도 어느 규정에 정한 내용에 반하면 되더라? 이거는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이 규정에 반한 관리규약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방금 설명했던 대로 여기 이제 보면 입조자 대표 회의 관련 동별 대표자 관련해서 잠깐만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동별 대표자 뽑힐 수 있는 자격은 이 동별 뽑힐 자격은 누구만 갖으면 될 법의 정리는 여기는 공동택에 누가 그 자격을 갖는다고 그랬냐면 입주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동택에 관리규약이 가봤더니 규약이 가봤더니 A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에 따른 그 자격은 이때는 누구도 된다. 여기는 그 공동택 가봤더니 자격은 자 A 아파트는 입주자도 되고요. 또는 누구도 가능하다. 사용자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따른 예를 들어서 A 아파트 공동택 관리규약에 가봤더니 자격은 입주자도 갖지만 누구도 갖습니까? 사용자도 갖는다는 그 규정 이거는 여기는 어디에?
이 공동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효라고 뭘 따라야 돼요? 이제 규약상 누가 사용자가 되어 있다, 이 사용자가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무효라고 뭘 따라야 돼요? 법에 정한 누구만 가능하다? 입주자만 된다는. 그래서 법에서는 일단은 여기 자치규약이라고 하게 돼 있지만 결국 이 자치규약도 어디에 반한 규정은 절대 안 되더라. 이 관리에 관한 공동체 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반해서 이 규정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에서 이 규정의 반함이 이 규정의 반함이 없이 뭐예요? 스스로 정한 관리규약을 뭐라 이거를 자치규약을 관리규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정도만 간단히 하나 정리를 하시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한 장을 넘겼을 때 02번에 공동체 관리규약 등에 가보면 절차 등과 관련해서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관련해 꼭 하나 같이 이제 보실 부분들이 지금 2번에 야한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이제 앞으로는 보면 지문이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 나오겠지만 이 지문을 줄여서 뭐라고 하더라? 시도지사라 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공동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또는 사용관의 준거가 되는 뭘 정합니까?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그래서 플러스 뭘 하나 같이 보실 필요가 있냐면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 관리규약 준칙이다. 그러면 자,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그럼 이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하더라? 방금 봤던 대로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그래서 관리에 관한 준거 기준이 되는 뭘 정하더라?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하나 나와 있고요. 2번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경론에 이제 보면 이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이 관리규약 준칙을 여기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관리규약 준칙을 뭐해서 참조해서 뭘 만듭니까? 관리규약을 정한다 해서 일단은 관리규약 준칙은 뭐해? 관리규약을 만드는 기본안을 제시해 주는 게 뭐가 있더라? 그게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다 해서 지문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2번 2번은 관리규약을 정한다 부분까지만 지금은 보실게요. 거기 부분까지만 정리해서 내용은 동그라미 2번. 자, 3번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하더라?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그 관리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일단 지금 통과하시고요. 자, 절차 등에 관련해서 양가로 2번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 일단은 관리규약 한 번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관리규약 제정입니다. 제정은 지금 동그라미 1번 1번에 보면 자, 공동체 분양의 최초 관리규약 사업 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누가 해당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제정이죠. 일단 관리규약을 일단 한 번은 공동체 관리에 관한 계약 기본인데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제정의 절차에 있어서 이거는 누가 제안하더라? 사업주체. 그러면 누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까?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예스해 주게 되면 최초로 관리규약 한 번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관리규약이 이후에 어떤 법령의 개정이나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사정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그 예를 들어 특정 부분에 따른 관리규약을 뭐 하더라? 바뀔 경우도 있지 않죠. 그래서 개정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를 봐주시면서 바로 4번으로 가죠. 4번은 지금 관리규약 개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여기는 기억 절차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재정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제안하고 누군가 동의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계획 제정이 돼 마찬가지고 이 관리계획 개정도 누군가는 제안, 누군가의 동의에 의해서 관리규약이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기억. 여기는 둘 중에 하나 기억 또는 니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기억번. 입조대표 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이 얼마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니은 전체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재개정에 따른 절차 여기 누가 제안하고 누가 동의하는 정도 이것은 이와 같은 지금 방금 봤던 대로 절차에 따라서 뭐가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고 뭐합니까 바뀌는 절차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보면 지문은 마지막 지문간에 관련해서 동그라미 5번에 자, 그러면 이 재개정된 관리규약을 누가 보관합니까? 관리주체가. 그랬을 때 그 관리규약을 보거나 입조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뭐하더라? 응하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응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관리규약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 요구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말한 자기의 비용으로라는 것은 이 관리규약 복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비용 지불한다면 그때는 뭐더라? 관리규약을 그때는 복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관리규약을 보여주고 복사하는 부분 이건 아무런 단서 없이 복사 그리고 비용 지불이 된다면 그 관리규약을 열람 청구 또는 자기 비용에 복사 요구가 있다라면 그때는 복사해주면 된다. 응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런 단서 없이 뭐하더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그 정도 내용만 간단하게 해서 관리규약의 관리규약 준칙과 그리고 재개정되는 절차 등에 관한 부분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밑에는 양가로 3번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층간소음의 종류 정도만 잠깐 확인할까. 범위 정도에서 양가로 3번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지문의 3번 층간소음의 범위 정도에서 자, 층간소음 이제 보면 뭘 말합니까?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이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는 거 크게 두 가지 기억번에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 자, 두 번째 니은 공기 전달 소음이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전달 소음. 그래서 그럼 이와 같은 두 가지 소음은 공동택에 발생된 모두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다 포함할 거냐 해서 3번의 세 번째 줄 간단히 보시면 자, 이 지금 직접 충격 또는 공기전달 소음과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소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제외한다. 즉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소 배수로 인해 발생되는 기억 또는 니은과 관련된 부분은 뭐하더라? 층간소음에 관한 부분에서 제외하겠더라 해서 층간소음의 범위 정도 간단하게 봐두시도록 할까요? 그 부분 하나 확인하고 자, 그 다음 3절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 간단하게 3절 여기서 큰 틀의 내용 정도만 잠깐 보시도록 하죠. 부분들. 자, 3절에 가면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 1번에 자,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에는 설치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가보면 자, 공동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는데 여기 있는 말하는 분쟁이란 것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제외하게 되냐면 첫 번째 줄에 자, 공동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01번에 지금 이 지문을 살펴보게 될 이 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에 발생된 분쟁을 제외하더라?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뭐하더라? 여기서는 제외가 된 그 외의 조정에서 살펴볼 거다. 그래서 자, 그거를 제외한 양가로 닫고 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무슨 위원회를 둡니까? 그래서 보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 긴 지문을 줄여서 이하 어떤 위원회를 명칭하되 그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어떤 위원회를 둘까? 그래서 시군구에는 지방공동택관리분쟁조정 역시 마찬가지 이 지문을 줄여서 이제 이하 여기를 어떤 지문으로 표현하되 그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해서 지문을 일단은 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그러면 여기 시군구에는 그 위원회를 꼭 둘까? 그래서 두어야 되는데 다만 공동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위원회에 관한 명칭 그리고 어느 부분에 발생된 분쟁을 제외할 건지 그 부분 정도만 하나 확인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럼 일단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방금 봤던 그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공동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이 위원회 이와 같은 심의 조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보시면 이 분쟁 심의 조정 사항을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공동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몇 가지를 여기서 심의 조정할 수 있냐.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몇 번까지 9번까지.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쭉 이 공동택관리 분쟁조정은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것인지 보면 여기는 1번부터 쭉 해서 9번까지 9가지 정도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공동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 조정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뭐 지문은 그 9가지 모두를 지금 다 뭐 확인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1번에 일단 1번부터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잠깐 보죠. 1번은 지금 입자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마지막 9번. 자, 그 밖에 공동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 해서 총해서 이 1에서 1부터 9에 해당되는 사항이 1부터 9에 해당되는 사항을 어디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밑에 이제 이 지문하고 연계해서 밑에 2번에 가 보면 방금 봤던 위원회 관련해서 명칭은 방금 봤던 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줄여서 가볼까요?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 이제 이 중앙과 지방과 관련된 위원회 업무 관할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양가로 1번에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의 심의조정사항은 뭐냐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여기 1번부터 5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조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친 분쟁이라면 해서 여기는 이 중앙분쟁조정의 심의조정 그래서 보시면 심의조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조정 그러면 이 중앙분쟁조정에는 이 업무 관할에서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중앙분쟁조정에 심의조정할 거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1번 2번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에 대해서 3번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 어디에 분쟁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이라면 4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그리고 5번에 지방분쟁조정위나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이라면 해서 총 5가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부터 이 9가지에 관련된 교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중앙분쟁조정위나 방금 봤던 이와 같은 사항 등에 대해서 어디서 그 분쟁을 조정합니까? 그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하고요. 양가로 2번. 자 그러면 지방분쟁조정위를 시군구에 두게 됐는데 이 지방분쟁조정위는 어떤 사항을 심의 조정할 거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지문에 갔을 때 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에 관할구역에 발생한 분쟁 중
방금 살폈던 질문에 양가로 1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 분쟁 외의 분쟁은 어디서 심의 조정합니까? 이때는 어디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그래서 업무 관할에 따른 그 심의 조정사항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부분 하나 확인하실까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 하나 잠깐 확인하고, 여기서는 뭐 그 세부적인 뭐 지문 지금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여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벌써 방금 심의조정 간단히 한번 확인했고요. 여기 구성 등관에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 중앙과 지방분야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따른 인원수에 따른 지문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03번에 양가로 1번에 그러면 자,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총회에서 여기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야조정위원회 구성하는 인원수 정도 하나 간단히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15명의 구성된 이 인원수, 그럼 여기는 이 위원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5명의 구성 위원들의 직권이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공무원부터 해서 마지막 그 밖에 공동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여러 직군 중에 이와 같은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는 최소 몇 명, 위원장을 포함 몇 명을 포함을 해서 몇 명을 구성하더라. 여기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 정도. 자, 3번 위원장 임명과 임기에 관련한 부분에 동그라미 1번. 여기 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하고, 그리고 2번 임기는 예선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연임이라는 거 계속할 수 있죠. 여건 절차 여건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위원 될 수 있다 표현을 연임할 수 있다.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뭘로 갑니까? 남은 임기로 갑니다. 개의와 의결은 일단 그럼 조정 신청에 이 중앙분야 일단 이 위원회에서는 개의란 건 일정 이 15명 이내 중에 최소 몇 명이 출석을 해야 이 회의를 열 수 있을까? 그래서 회의는 제적위원회 얼마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출석위원회 얼마가 ES해야 이게 의결로서 가능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개의와 의결에 관한 혹시 정족수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 정도만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서 보시고요. 4번에 보면 신청 및 조정 등에 관한 부분을 쭉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지문에 3번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여기는 한번 쭉 일수에 관한 부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쭉 읽어만 가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조정의 신청을 받는데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부분 1번, 2번. 자,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면 며칠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합니까? 30일 이내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기한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합니까? 네, 부분. 자, 그 다음 3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런데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뭐하더라? 그때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수락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때는 뭐 한 걸로 보겠다. 법에서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문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부분의 마지막 지문. 이때는 yes, no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때는 뭐 한 걸로 보겠다. yes 한 걸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문 마지막 3번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중앙과 관련된 부분 잠깐 확인하고요. 지방은 밑에 나와 있는데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구성은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해당 시군구에 뭘로 정하죠? 조례로. 그래서 구성에 필요한 건 대통령령이라는 건 여기는 공동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구성에 관한 부분을 정했다면 세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하면 이거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에서 일단 2번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여기 지방분야 여기는 몇 명으로 여기 몇 명이나 구성할까? 여기도 보니까 10명 이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여기도 마찬가지 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직군의 위원들은 동그라미 2번에 기역에서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몇 명,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잠깐 확인하시고, 자 3번, 4번. 임기는 지금 공무원이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궐련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해서 동그라미 4번. 효력. 일단 조정 신청을 했다면 양가로 3번에 분쟁 당사자가 지방분야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조정의 효력 정도까지 해서 일단 여기는 관리에 관한 분쟁을 하면 이 정도만 간단하게만 한번 일단은 확인하는 정도 해서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3절까지 이제 3절에는 그 부분에 관한 거고, 4절 공동택 관리 등은 일단 1번 지원기구 관련 부분하고, 여기서는 우측에 2번하고 3번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공동택 관리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우측에 02번에 여기는 지금 단지 선정의 주체 정도만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02번에 또 양가로 1번에 1번은 지금 자 여기는 양가로 1번 첫 시작은 여기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공동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자, 2번으로 가보죠. 자, 그러면 이 1번에 따라 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가 선정이 됐다면 양가로 2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가로 1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모범관리 단지 선정의 대상의 대비 업무는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수관리 단지 선정은 누가 그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그래서 여긴 2번에서는 양가로 1, 2번에 따라서 모범관리 또는 여기 우수관리 단지 선정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 정도까지만 하나 확인을 해 놓으실게요. 02번, 1, 2번 하나 확인하시고 03번은 동그라미 1번 정도에서 1번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택 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을 운영하더라?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때 여기도 누구를 선택하면 될까? 일단 질문은 양가로 1번에 누가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3번에 양가로 1번 정도, 2번하고 한 장을 넘겨서 양가로 3번 정도 간단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보고검사등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분들은 04번도 보고검사 등에 관한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그 정도 간단하게 한번 내용만 좀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처음 살폈던 2장에서 입조자 대표에 관한 부분부터 쭉 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대의업무에 관련해서 방금 여기 나왔던 건 시도지사하고 누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방금 봤던 것들 중에는 보시죠. 여기서 방금 봤던 것들 중에서는 어떤 대외 업무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와 그리고 누구를 잠깐 구분해 보자. 지금 방금 봤던 대로 누구와 누구를 한번 구분하자면 여기는 시도지사와 누구를 구분하자. 네. 국토교통부 장관을 구분하는 부분에 따른 지문 정도만 하나 구분하는 걸로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장은 간단한 정도, 입조자 관리 등에서는 그 부분들 정도 내용 하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2장 입조자 관리 등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 잠깐 내용을 확인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